한국어학 연구자들의 별의별 수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네, 7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이찬영입니다. 네, 저는 동국대학교 이준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권경녀입니다. 네, 우선 김상민 선생님은 거의 초창기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이제 멤버. 패널로 맞아요. 네, 그 참가를 하셨었는데 엄청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맞아요. 네, 저 오랜만에 또 좋은 주제가 있다고 해서 불러주셔가지고 좀 기쁜 마음을 안고 또 좀 부담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1화, 2화 할 때보다 아주 그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누구 집에서 마이크 하나 놓고 막 다리 저려가면서 이제 하다가 그런 코코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 반지층에서 했었죠. 네, 지금 그래서 초반에 하실 때는 김상민 쌤이 되게 적극적으로 잘 여유롭게 하시다가 지금 긴장을 엄청 했어요. 지금 이 마이크에 압도당해가지고 지금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권경년 선생님은 지난번에 그 스터디 특집 때 네. 스터디 특집 때 한번 나와주셨다가 이번에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오셨어요? 네, 그 저번에도 그때도 그 6월쯤인가 그 스튜디오에서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스튜디오 처음 갔을 때.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진짜 저도 그 지금 김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 게 그때 저도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을 한마디 처음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했었던 기억이 맞아, 있는데 예. 지금은 괜찮네요. 그래요? 오늘 녹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다 됐네. 지난번엔 녹음 해놓고 이제 편집된 거를 듣는데 이제 방에서 혼자 듣잖아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목소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경녀 쌤이. 아, 제가요? 네.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거야. 다시 떨리는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오늘 이제 다시 패널로서 네.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준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어요. 사실 코코길과 뭐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회원으로 있는 그 대학원생 공부모임 말터에서 이제 신임 반장님으로 네, 선출이 되셨습니다. 네, 부족한데 전임 반장님께서 떠밀어도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진희 선생님이 이제 아주 말터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7화 녹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이번에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우선 네. 녹음을 어떻게 하게 되겠죠 오늘? 저희 오늘 에피소드를 좀 이준희 쌤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 에피소드가 저희 맨 처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 코끼리는 코가 길다를 운영하시는 이찬영 선생님께서 카톡이 오셨어요. 대박이다. 그러면서 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댓글이 달린 거예요.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댓글이 달려서 와 이거 무슨 댓글이냐 하는데 학부생 친구가 이거를 잘 듣고 있고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사실 자, 이 시점에서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뭐 뒷부분은 좀 생략하고 앞부분만 감동의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편부터 계속 들어온 무지렁이 학부생입니다. 크크.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국어화 콘텐츠인 만큼 여기서 콘텐츠 표기에 맞게 써주셨어요. 콘텐츠 아니고 꾸준히 업로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점점점점 그리고 뭐 다음 달 방송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런 아주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완전 감동 그 자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보고 진짜 거의 울 뻔했어요. 보고. 네. 진짜 학부생이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부생분이 그쵸. 이것도 어떻게 네. 찾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됐다 이거다 네. 학부생 특집을 가자. 이 분을 모셔가지고 이분께 연락을 드려서 이분을 모시고 다른 분들도 모셔가지고 학부생 특집을 가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동국대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몇 번 만났던 친구였어요. 대학원을 오고 싶다고 해서 몇 번 만났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럼 더 잘 됐다. 그러면 훨씬 더 데리고 와서 같이 녹음을 하기가 좋으니까 더 잘 됐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군대를 가지고 떠나버렸네. 네, 지금 훈련소 있나요? 훈련소에 있어요. 입대를 아직 11월 얼마 안 말에 됐어. 했어요. 네.
그래서 연락조차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돼서 아쉽다 이제 하는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이런 콕콕일에서 굉장히 다룰 만한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학부생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게스트분들 소개는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죠. 이준희 선생님께서 콕콕일 들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콕콕일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이라고만 치면 가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코끼리는 코가 또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로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부터는 국어학이라는 것을 앞부분 제목에 넣었기 때문에 국어학이라고 검색해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 콕콕일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 또는 의견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인 kokkogil@gmail.com 또는 그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댓글과 좋아요에 굉장히 굶주려 있습니다. 많이들 해주세요. 자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어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거나 좀 이제 결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나 고민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학부생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무려 3분의 학부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지연 선생님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박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 재학 중인 홍주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3학년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이제 이민영 선생님부터 자, 어떤 계기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또는 고민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약간 이 질문 받았을 때 처음에 그 녹음하기 전에 사전에 받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저는 딱히 에피소드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명 같은 거죠. 대학교를 진학하는 거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함이다.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대학원에 내 이름을 가야겠다.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대학원 진짜. 진학. 타고나길 학자로. 죄송해요. 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한 2학년 때부터 뭔가 국어학을 좀 본격적으로 학부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뭔가 다른 과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국어학은 좀 흥미를 느껴서 뭐 어차피 딴 공부하기 싫은 거 그냥 국어학 공부를 해야겠다.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공부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는 해야겠다. 네. 어떤 수업이 가장 그렇게 딱 인상 깊게 들으셨어요? 저는 통사론이요. 통사로. 통사론 2학년 1학기 때 들었었는데 의도한 질문이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저랑 전혀 관련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통사론 궁금했어요. 수업이 김민국 선생님 수업. 맞아요. 이것도 의도한 건 아니죠? 좀 자기 이름 언급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PPL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PPL 잘 녹였어요 지금. 좋아.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수업을 네. 듣고 되게 2학년 때 네. 관심이 생겨서 네. 진학을 결심하게 됐다. 네. 잘 멋있네요.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대학에 가기 전부터 뭔가 국어국문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뭐야 경쟁 붙은 거예요? 그 전부터 원래 국문과 네.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자체에 진학을 하려고 했었다. 네, 근데 입학 전에는 사실 문학 쪽을 전공을 하고 싶었거든요. 감상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근데 들어와 보니까 어학 수업이 너무너무 재밌고 잘 맞고 네. 특히 한국어 발달사라는 수업을 수강을 했었는데 거기서 훈민정음을 강독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수업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까지.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누구셨죠? 장경준 선생님. 역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 국어사를 공부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되게 뭔가 재밌기도 하지만 되게 부러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진짜.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런 수업을 듣고 물론 저도 감명은 받았죠. 경쟁하시나요? 잘라겠다. 스스로 못하겠다. 저도 당연히 감명받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네,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재현 선생님께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거 안 돼. 너무 꿈이 지금. 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꿈이 네네. 이제 제가 잘하면서 좋아하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 적성과 흥미가 맞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계속 못 찾다가 네,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의문론 수업을 들었는데 박창원 선생님이 네 박정원 네. 이건 아니다. 박정원 교수님 아니에요. 네. 그때 안식년이셔가지고 이제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 수업에 이제 A뿔이 나오면 적성에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네. 대학원을 가겠다 이렇게 네. 마음을 야.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A뿔이 나온 거죠. 점지해 주셨네. 네. 운명.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원을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그 국어학 분과 중에 이제 화형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함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잘하면서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나도 느꼈어. 난 대학원에 왔다. 그렇다는 거는 난 나는 잘한다. 아. 아주 강력하게 함축이 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인재가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 아주 준비된 이제 마침 또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그러니까 섭외를 했는데 불발된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 아예 케이스가 없었고요. 다 여쭤봤는데 바로바로 있었고, 바로바로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 와주셔서 오늘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게스트 선생님들 소개를 간단히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미리 이제 선생님들과 연락을 해서 크게 3가지 분야로 좀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고 저희는 그거를 미리 읽고 좀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릴까 고민을 해보자라고 준비를 했는데 크게 생활과 관련된 부분, 대학원생으로서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본업인 이제 학업, 공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던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이민영 선생님이 있네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받게 됐네요. 저는 생활하면 이제 대학원생 분들의 일자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수업 조교인데 네. 왜냐면 제가 학부생으로서 처음 만났던 대학원생 분들이라서 네, 그래서 수업 조교는 원하면 다 할 수 있는지, 뭐 수업 조교 하기가 많이 힘든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다들 해보셨는지, 그리고 네, 뭔가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뿌듯했던 때,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학부생들과의 에피소드까지 궁금해요. 그러게 자세히 보니까 지금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로 네, 되게 이루어져 있네요. 많아서 하나하나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다 대본 있으니까 네. 석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이제 6개의 말해주고 싶은 게 질문이에요. 있다 하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난 개인적으로 수업 조교를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경려 쌤은 해봤어요? 저도 수업 조교를 그 수업 조교라는 게 그러니까 교수님 수업이 있으면은 교수님 밑에 그 뭐 시험 감독이나 뭐 출석 체크 이런 거 하는 네. 그 수업 조교 말씀하시는 거 네네. 맞으시죠? 근데 뭐 조교가 사실 진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수업 조교가 아마 학부생들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걸 테고, 그리고 또 과사 조교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업 조교랑은 또 좀 다른 교수님 개인 조교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그 정도거든요. 이것도 학교마다 너무 달라요. 네, 이것도 뭐 행정조교라는 게 따로 맞아요, 있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케이스가 굉장히 다르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게 되기가 쉽냐는 이것도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교를 뽑는 기준이 아마 다 있을 텐데 뭐 어떤 학교는 학기 순, 그러니까 학기가 높은 순으로 뽑는 데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학교마다 아마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저희 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수업 조교는 경쟁률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조교는 그래도 신청해야 하면 웬만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조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조교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를 고사하는 경우가 생기면 생겼지. 맞아요. 그리고 뭐 그냥 까놓고 말해서 돈을 많이 주는 조교도 있고 돈을 뭐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받는 조교 자리도 있고 한데 그거에 따라서도 뭐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그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정말 이것도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박진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조금 멀리 살다 보니까 이제 학부 때도 기숙사 계속 살았었는데 대학원은 학부 때랑 다르게 수업이 얼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업만 가는 거면 차라리 통학을 하는 게 나은데 그 수업 말고도 학교에 갈 일이 많으면 기숙사 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떤 걸 더 추천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질문은 두 분이 이제 대답을 해주실 텐데 자연스럽게 대학원생의 하루 일과 진짜 그 생활가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보면은 대학원생 한 학기에 수업 3개 들으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3개가 거의 최대급이에요. 3개, 4개.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수업 4개밖에 나 학부 때는 18학 좀 들었는데 장난 그것 좀만 들어도 돼? 아니었는데. 예. 아, 뭐 개맞네. 놀려서 다니겠네. 뭐 이러죠. 조교 일을 하더라도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상민 쌤부터. 네. 이거는 개인차가 진짜 클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딱 수업만 듣고 집에 가시는 분도 있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에서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밥 먹고 학교로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자리가 어떻게 하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다가 수업이 있으면 수업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와서 그냥 계속 거기에 있고 그리고 뭐든 하겠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뭐 저녁 약속이 있으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있고 그리고 한 10시, 11시쯤 되면 이제 슬슬 집에 가는 그게 저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아주 많이 있는 편이라 만약에 저였으면 학교 근처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들으시니까 뭔가 이상하죠. 왜 계속 있는지. 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모르게 있게 그때 되더라고요. 뭘 하시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에 네. 예, 일단 구체적으로 그냥 잊고가 아니잖아요. 상민 쌤의 하루 뭐 이렇게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일을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제가 받아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그렇죠. 벌기 위한 그렇죠. 일들이 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을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자율 공부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통 수업 시간에 읽어야 될 논문을 미리 읽는다거나 뭐 발제 준비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스터디들 준비도 하고 미리 읽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인 거죠. 이제 그러고 나도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뭐 그냥 좀 기분이 나면 집에 가고 아니면 뭐 제가 또 곧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 그 생각하고 있는 주제랑 관련된 책들을 빌려서 좀 본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채우고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경렬 쌤은 어떠세요?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상민 쌤이랑 뭔가 되게 일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연 쌤이 왜 이런 고민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저도 그 대학원 첫 학기 그 첫 주에 OT를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 대학원생의 수업 시간표는 이게 잘 짜면
한 주에 2번만 가도 되는 시간표를 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첫 학기에 그걸 이뤄내가지고 아 너무 좋다. 진짜 한 7일 중 2일만 공부하고 5일은 물론 2일만 근데 진짜 그 대학생 때 마인드로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네네.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금주사 만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주 2파인 거네요 그럼. 주의 대성공이지. 주 2파. 야. 너무 좋다. 게다가 심지어 첫 주에는 이제 OT를 하니까 수업을 그러니까 막 풀로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30분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2학기째를 다니고 있던 그 친구한테 너 대학원 수업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여유가 넘칠 수가 없다. 진짜 이렇게 너무 크게 못 내겠네. 그때 진짜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이제 한 학기 다녀 보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전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학교에 이렇게 상주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뭘 학부생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대학원생들은 특히나 더 이 도서관과 아주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굉장히 자주 뭐 참고문헌을 살펴본다든지 뭐 필요한 논문이나 뭐 이런 단행본을 살펴본다든지 해서 도서관을 무조건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면 지연 쌤 공부 집에 가서 하시나요? 아니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강제로 학교에 저를 묶어 놓는 거죠. 맞아. 네. 심지어 주말에도 네. 저는 오히려 주중이 더 시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무슨 일 같은 게 다 몰려 있고 그쵸. 아니면 학교를 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중이 오히려 전 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원생들이 그래요. 항상 그 주말에는 학회 있고 맞아요. 외부 세미나 있고 뭐 있고 해서 주중이 더 시간이 오히려 많고. 두 분은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에서 사시는 케이스고 이준희 쌤이 통학을 하시죠. 네, 제 패널 중에서는. 지금 보니까 유일하게 제가 통학을 지금 하시는 하네요.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냉정하게 거리로만 따지면 얼마가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니까 교통이 한 번에 가는 게 없어서 한 1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으면 걸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스타일의 차이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도 공부를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까지 사실 부담은 안 되긴 하는데 일부러 저는 그것도 있긴 있어요. 일부러 저는 웬만하면 9시 내지 9시 반 정도까지는 학교에 있는 연구실로 무조건 가요. 예. 그리고 6시까지는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일부러 약간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학교에 있을 때 저는 일을 다 하는 편이에요. 일을 다 몰아서 하고 그다음에 퇴근해서 그냥 재공부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패턴을 근데 합니다. 학교에 연구실이나 자리가 있는 것도 사실은 되게 소수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저는 근데 항상 자리가 있었어서 이게 어쩌면은 도움이 안 되실 가능성도 사실 높아요. 예. 근데 그러면 지연 선생님은 네. 통학을 하시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세요? 1시간 반 정도. 네. 왕복하면 3시간.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약간 애매한 건가요? 저는 아주 확정적으로 저 같아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집 알아봐야지 지금. 근데 지금 주변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학원생 모집단,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다니는 대학원생 모집단으로 보면 당연히 그래도 통학이 많죠. 그렇죠. 통학이 많은데 이제 꼭 뭐 서울이나 그 근처에 살아도 자취를 하시는 분들 이러한 이유들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패턴에 따라서. 맞아요. 정말 선생님의 패턴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통학하는 거 괜찮다 평소에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정말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약간 학부랑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수업에 대한 부담감은 약간 더 크기는 해요. 대학원이 학부보다는. 그래서 학부 때는 통학이 괜찮았는데 대학원에 와서 통학을 하려고 보니까 그 1시간 반 그러니까 왕복이면 3시간이잖아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왕복하는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기는 좋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도 진짜 그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도 대학원 지나가기 전에 이제 어떤 선배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질문 저도 거의 다 그대로 했었고 특히 이 가장 중요한 이거를 아무리 여쭤봐도
이렇게 뾰족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정해져 있지가 않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당연히 들어오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홍지연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취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아 일단은 그렇죠. 그쵸. 당장 안 하는 네. 거니까. 공부에 취업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학비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줄 뭐 장치라든지 일자리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대학원에 와서 학비를 다 내고 다니면 바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이런저런 정보를 잘 모른다거나 이런 거 잘 안 알아보면 진짜 그냥 학비를 다 내고 다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알아보기만 하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장학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거는 학교마다 아마 다를 테니까 그런 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고 아까 경렬쌤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 이거 아까 이준희 선생님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어떤 일자리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든 그래서 그거를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런 건 되게 소수인데 그냥 그때그때 돈이 조금 되는 일자리들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잘 알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또 얘기가 잠깐 나온 것처럼 조교도 엄청 좋은 수단이죠. 그렇죠. 여기 첨언하자면 조교가 이제 자리가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조교를 하다 보면은 학비는 상당히 그런 데서 많이 이렇게 경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교를 하면서. 그리고 그 생활비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생활비도 은근히 관건이 되거든요. 이게 생활비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학원에 오면 프로젝트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거나 근데 이렇게 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 보면은 그냥 제 케이스만 딱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면 조교학과 조교를 해서 등록금 반액을 받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학교에 속해 있는 그 이제 연구원에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면서 일정 고정 금액을 받고 그리고 뭐 다른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해서 그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생활비 같은 것도 좀 오버되는 금액이랑 석사과정 때는 그래서 당연히 박사과정 때보다는 막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내내 과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외를 외부에서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아예 그냥 학원에서 어떤 일정 시간 아주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근무하시는 대학원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학교 외에 좀 그과 자기 전공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어떤 일자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맞아요. 그 조교들 중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장학금 형식으로 해서 그 일정 금액의 등록금의 일정 금액을 제해 주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월급을 주는 조교들도 분명히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3, 4학기는 저는 월급을 주는 조교를 했었어 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등록금과 그 생활비를 충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활과 관련된 것들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이제 대학원생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 학업과 관련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홍재 선생님이네요. 네. 대학원 입학 전에 개인적으로 공부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홍재 선생님이 2학기를 남겨두고 있다고 하셨죠? 네, 이번 학기. 그러니까 이번 학기 포함해서 이번 학기가 뭐 사실상 지나갔다고 하면 이제 한 학기를 대학교에서 보내고 네.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 상황인 거네요. 그걸 염두에 둔다면 어떠셨는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고 난 어차피 대학원 진학하는 거를 결정했는데 지금 당장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못했던 이유는
이제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맞아. 이게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어떤 논문이 좋은 논문이고를 도저히 알 맞아요. 방법이 없었어서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오. 근데 진짜로 무슨 말이죠? 진짜로 아, 나 특별히 여기 완전 한 표. 그러니까 특별히 학부생 때 대학원을 위해서 어떤 논문을 읽는다거나 뭐 원서를 찾아서 읽는다거나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그때 어떤 좋은 논문을 읽는다고 해서 그거를 전혀 제가 소화할 역량도 전혀 안 됐었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대학원 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좀 알아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뭘 앞서 나가서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진짜 기본서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표준국어 문법론이라거나 개론서들. 뭐 한국어 문법 총론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 정도면 이제 국어학 공부는 충분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하나는 영어랑 한자 정도는 미리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막 국문과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어를 많이 그러니까. 볼 줄은 맞아, 아무도 맞아. 몰랐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번역을 하고 앉아 있고. 이거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래서 어차피 와서 원서를 읽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원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는 거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한자 같은 경우도 예전 논문들을 찾아보면 그냥 한글이 변기돼 있지 않고 한자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든 읽어요. 어떻게든 뭐 맞아요. 네이버 뭐 필기 인식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읽는데, 이제 그거를 이미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뭐 그런 거 정도는 해도 좋지 않을까. 저희 같이 이제 현대국어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아, 이런데 이제 홍지연 선생님처럼 이제 국어사 전공이라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엄청나게 이거만큼은 필수적인 소양이 되겠죠. 아, 맞아요. 국어사 연구에서는 최소한. 맞아요. 거의 뭐 한문 해독 정도가 가능해야 맞아요. 된다고 알고 있어서. 공영준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점이 들어올 때 가장 궁금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김상민 선생님 말을 듣고 나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원을 먼저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국문과는 아니었고 좀 다른 대학교에 먼저 갔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대학원 가기 직전에 방학에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놀아라 이랬거든요. 진짜 그냥 놀아라. 지금이 기회다. 이 공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노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지도 교수님이 쓰신 그 전공 서적 같은 거를 한 권을 그냥 무작정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 유형론과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대학원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읽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예, 책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식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읽어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은근히 그러니까 본인한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읽는, 그러니까 독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인트로덕션이나 언더스탠딩 시리즈는 그런 게 이제 개론서인데, 그게 이제 영어 원서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그거를 통번역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읽는 능력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질문도 GSM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학 전과 후에 공부에 관한 것들,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좀 더 보충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따로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3번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선생님께서. 네, 아까 김상민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 외에 스터디를 꾸려서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스터디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 스터디 편을 보시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6개 학교에
대표 선생님들이 8명이 모여가지고 아. 스터디에 대해서 한 2시간 떠들었나요? 네. 한 3시간 했죠. 실컷 떠들었기 네. 때문에 참고 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하면은 옆에 그걸로 가던데 클릭할 수 있게 아. 여기를 하실 거잖아요. 저희 유튜브에서도 네. 그 기술을 써볼까? 한 50명 됐는데. 여튼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스터디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원 생활에서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일단은 당연히 수업에서만큼 많은 거를 얻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원 사회라는 데 소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사회라는 데. 그래서 근데 또 대학원 사회에 소속됐다라는 장점도 엄청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정보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진짜 크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어떤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뭐 어떤 공부를 하신다더라 어떤 수업을 여신다더라 이런 정보도 되게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에서는 이런 스터디 말고는 따로 사회라고 할 만한 게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나면 학부 때 친구들은 이제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죠. 생활 패턴이 당연히 달라지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 누구나 이제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게 힘들었어요? 술 좀 마셔야겠네. 네 후배 힘들대. 내가 힘들었네. 저렇게까지 힘들대. 깜짝 놀랐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차이는 있겠죠. 어느 정도 다들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터디가 이제 또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이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스터디가 뭐 학교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코길 스터디 편을 들어보시면 학교마다 이제 학내 스터디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학외 스터디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외 스터디, 그러니까 뭐 학내 스터디는 코코길 편을 들어주시고 학외 스터디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목적마다 다르고 멤버도 다르고 근데 제가 나가고 있는 2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말터랑 통연인 거죠. 이제 말터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수님들 급을 제외하고 이제 과정생들,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 과정생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임인데 학예 스터디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학교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만큼 그러니까 학교를 좀 뛰어넘어서 친해지거나 좀 정보를 알거나 하기에 되게 좋은 스터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통연은 이제 선생님들 끝까지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스터디. 통사론 연구회죠. 그렇죠. 통사론 네. 연구회는 네, 그런 스터디가 있어요. 네. 금녀 쌤. 네, 그 상민 쌤이 너무 이게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막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대학원 강의는 보면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형태론 전공인데 형태론 개론을 항상 매 학기마다 여시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형태론 개론, 그러니까 한국어 형태론 이렇게 여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특정 분야로 들어가서 아주 특수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 학기에는 예를 들어서 개론서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개념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좀 의견이 맞으면 같이 스터디를 꾸려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내 스터디는 조금 그렇게 구성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교회 스터디는 이제 아까 김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희 처음 만났을 때가 고려대학교 스터디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처음 오셔서 이제 스터디를 몇 번 참가를 하셨는데 이제 2번, 3번 가셨나요? 네, 3번 정도. 네네. 어떠셨어요? 이제 학부생 입장에서 딱 진짜 그 생생한 대학원생 스터디 그 현장을 가신 건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가기 전에는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가보니까 되게 그냥 뭐 재밌었어요. 다 알아듣겠고 뭐 별거 아니고. 학자 다른 역시. 일다 알아듣게 되고. 왜 이걸 굳이 고민을 하나? 그래서 괜찮았어요. 네,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가지고. 네, 선배님들이 아마 잘 들을 겁니다. 이민영 선생님은 질문하실 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스터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따로 있었나요? 저는 지금 스터디가 어떤 게 있는지를 몰라서 뭐 어떤 스터디를 바래야 하는지도 살짝 감이 안 네네. 잡히는 상황이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학교에서 그 네. 국어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스터디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미 스터디 장 맞아요. 때문에 이미 이게 장이네요. 그렇게 네. 되네요. 그래서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 발제라는 형식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같이 책을 읽기도 하고 뭐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 포맷도 다양하고 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공부 관련된 거에서 박재현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이거 박재현 선생님께서 이 집과 관련된 것과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교수님이랑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던 게 네. 이제 대학원생이실 때 하루에 3-4시간을 주무시고 깨어있는 시간에 다 공부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충격 먹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네. 네. 실제로 그 정도로 공부를 하는지. 그 네. 질문에 그 요인이 그 동기가 있었구나. 네. 뭐 대답을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아마 그러셨겠죠,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러셨을 그러셨으니까, 테니까 네. 그 말씀하셨겠지만 뭐 저는 전혀 숙연해지는 시간. 그러니까 반성을 하게 되네요. 난 왜 이렇게 지내나? 바로 근데 자아 성찰. 이것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게 그거 요즘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쵸.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본 적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뭐 자율 공부 시간은 사람마다 진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도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로 보면 저는 이제 1, 2학기 때는 좀 그래도 현대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정도는 잘 지켜서 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3학기가 돼서 저는 이제 지금 그 석사 종합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생들 보통 3, 4학기 그러니까 석사 대학원생들 분들 보면은 3, 4학기 정도의 종합 시험을 많이 보세요.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종합 시험에 지금 치여가지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3-4시간인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 멀리서 찾지 마라. 옆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러니까 벼락치기 느낌 아닌가요? 시험 공부할 때 네. 뭐 밤새잖아요 막판에. 근데 그런 날이 조금 더 많아진다. 네, 조금 길게. 벼락치기일 예를 수도 들어서 있어요. 네. 그때는 한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있으면 뭐 거의 안 자고 하는 거 뭐 한 이틀, 3일, 3일 그쵸.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거에서 한 학기로 하면은 곱하기 10 정도? 저왜 눈물이 나고 있죠 지금? 근데 도합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합치면 그 정도 돼요. 네, 곱하기 저희도 10 막 정도. 기말고사 네. 써야 되고 하면 거의 처리하려고 하니까. 네, 아니, 맞아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네. 잠이 미리미리 많으세요? 하는 지연 씨?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잠 많이 자세요? 네. 잠이 많아가지고. 그럼 자취는 하셔야겠네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네네. 자취는 하셔야겠네요. 네, 자취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본인은 결정을 하고 나오셨는데 답장 나왔구나. 자취해라고 대답해라. 선배들이 그냥 이거를 해줘라. 아니면 혹시 이걸로 부모님을 설득하시려고 녹음을 해놓고 선배들이 근데 이렇게 자취 이야기했다. 하라더라. 저희가 이따 영상 편지 드릴 수도 있고 나가시면 돼요. 원하시면 네. 저희가 뭐 괜찮은 또 경윤 쌤이 괜찮은 또 매물도 소개해 주실 거고. 그럼요. 네, 저 여기 매물 소개를 인문관 5분 컷 이런 데. 질이 바삭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학기별로 차이도 어느 정도 나겠죠, 당연히. 그럼요.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쵸? 학기가 많이 낮을수록 나요. 자유 공부 시간이 많고 높을수록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 이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박사로 넘어가면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고 공부 시간이 엄청 줄어들고 이제 또 그것도 학기가 더 높아질수록 더 심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이것도 하자. 그 문제도 맞아요. 있어. 이게 잠과 공부 시간의 밸런스도 있지만, 그러니까 워킹 스터디 밸런스. 또 진짜 무시 못하게 되는 게 아까 이민영 쌤은 이제 조교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냐, 일자리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되니까 대학원에 실제로 들어가면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싶어지죠. 어떻게든 빼고 싶어지고 맞아요.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왜냐면 특히 이제 먼 일이긴 하겠지만 석사 과정 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을 다 하게 돼가지고 진짜 공부할 시간이 나는 깨 있는데 공부할 시간 없는 상황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겨우 할 수 있는 나는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그런 거죠. 2시간 3시간을 자면서 철야로 작업을 하는데 공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자면서. 그건 또 이제 또 예.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밸런스 지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 맨 처음에 석사 들어왔을 때 그 현대문학 선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준이야, 우리 이제 대학원생이라는 거는 공부가 직업이니까 하루에 8시간만 공부해. 근무 8시간씩 하지 않냐. 그러면서 수호지 시간제. 예, 그 이상 뭔가 일을 하거나 그런 거는 따지지 말고 딱 그것만 지켜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장학금 같은 거. 또 로또 얘기하죠. 아, 중요하죠, 로또. 로또 중요하죠. 로또가 되면 어제 좋겠는데. 지나가다 긁는 거 봤거든. 평일에 쭉 앉아가지고 긁고 있더라고. 요즘 많이 힘들잖아. 오른쪽 패스. 장학금. 로또 그 당첨 1시간 남겨두고 막 긁고 있더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섹션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도 질문 3개가 있는데 다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거시적인 거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 자체 취업을 안 하고 학부생 대학생 때 졸업을 할 때는 취업과 대학원 진학 그 양 갈래길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원 선택하게 됐냐.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면은 다른 것들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떠냐. 그리고 박사에 진학하는 거.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현 선생님께서 첫 번째 질문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학원을 진학할 때 석박사 통합이 아니면 사실 석사만 하고 이제 나가려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석사만 하고 나가는 경우 그리고 박사까지 하고 이제 학업을 다 끝내는 경우 두 가지의 진로 차이가 좀 궁금하고 또 퍼센트 석사까지 하는 경우와 박사까지 다 하는 경우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는 적어도 지금 대학원에 있는 상황이니까 네, 주변에 말하기가, 예. 많잖아요. 예. 그냥 그런 거를 토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왔던 후배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취업을 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온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석사 과정 끝나고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석사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기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가서도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정말 뭐 전공과 관련 없는 거라도 취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석사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본다는 것 정도는 그리고 학위도 받잖아요. 석사학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사 과정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여러모로 맞아요. 일단 점점 이제 20대 후반 30대로 넘어가면서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뭔가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되고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석사 과정만 끝나고 충분히 박사가 진학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니까 석사 과정 딱 마치고 쿨하게 이제 다른 길로
가는 후배님들도 많이 봤고 오히려 물론 이제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박사 과정에 일단 들어와서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받는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고민들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희 쌤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박사 과정에 들어온다는 거는 석사 과정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 맞아요. 그 첨언을 하자면 그 예전에 저 석사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현대문학 하는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왜 공부하고 싶어해?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전 대학원으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재밌어서요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사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덜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냥 재밌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석사까지는 그래도 돼 근데 박사부터는 그 마음으로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니면서 그리고 다른 주변의 선배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외부에서 만난 선생님들 선배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석사까지는 즐거우니까 해도 된다. 좋은 거 하나만으로 해도 된다. 근데 박사부터는 조금 더 생각할 게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배들한테나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석사에서 박사를 관성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석사 했으니까 박사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사실 조금은 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석사에서 박사 넘어갈 때는. 이게 사실 박사랑 석사랑 좀 차이가 많이 나서 마음가짐의 차이도 좀 많이 커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세 분 중에 혹시 지금 상황에서 박사 진학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진학을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네, 저도 충분히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세요? 혹시 그 생각이 있다. 주혜쌤. 네. 아까 세 분 다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 맞다. 그러기 예, 위해서 운명인데. 태어날 때부터 민영쌤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박사 기본적으로는 진학을 하는 네. 쪽으로.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진학을 하는 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딱 말 그대로 관성적으로 하기보다는 충분히 그 기간에 이게 진짜 맞는 선택인가라고 고민하는 시간은 필요하다. 결과가 맞아요. 어떻게 됐든.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석사를 마치고 취업하거나 네네. 박사를 마치고 취업을 할 때 진로 이건 저도 궁금해요. 맞아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좀 경험적으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전혀 관련 없는 취업을 하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냥 학부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건데 조금 늦은 것 뿐이죠. 대신에 학위가 있는 상황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는 전공이니만큼 국립국어원으로 주관부서로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 정도 아닌가?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업에 그거에서 한 줄 더 들어가는 모양새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재 그러니까 출판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보니까 출판 쪽에서도 석사 이상을 좀 원하시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좀 약간 전문서적 교재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홍주현 선생님 질문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같이 가도록 하죠. 네, 두 개 같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석사 두 분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대학원생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약간 나이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대학원에 입학하면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가치 같은 걸 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정말인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취업 대신 대학원을 선택하실 때 초조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여쭤보고 싶은 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가 네.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와서 어떤 추상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나의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소중한 진짜 말 그대로 가치? 약간 웃으실 수도 있는데 네네. 전 아니에요. 삶에서
막 행복과 사랑과 우정이 너무 소중한데 중요하죠. 갖다 버려야 되는 건지. 이 세 가지요. 네. 사랑, 우정. 대학원에서 행복 사랑 우정을 왜 포기해야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원에서 행복 사랑 우정을 찾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학원에서 사랑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건강도. 건강은 좀 네. 확인하라. 자, 이제 어떤 건지 알았죠? 크게 뭐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부생 때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와 딱 지금 들어왔을 때 비교해 본다면 어떠신 것 같아요, 두 분은? 혹시 포기하신 게 있어요? 내가 원래는 자주 하던 건데 대학원을 들어와서 좀 소홀하게 된다든가 못하게 됐다든가 말 그대로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근데 뭐 시간 부족은 아니고 제가 원래는 운동을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운동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포기라고까지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막 없는 시간을 만들면 이거는 근데 또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없는 시간을 어떻게든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서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쪼개서 시간을 만들어서까지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면은 그렇게 막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 사랑, 우정을 갖다 버리거나 막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대학원 사이가 어떻게 보이셨길래? 오히려 우정이 막 견고해질 수도 있어요. 그 쌤의 그런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우정이 이렇게 막 견고해져서. 근데 우정은 그러니까 좀 예. 바뀌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때 친했던 사람들과는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새롭게 여기서 친해지게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업이랑 스터디랑 이런 거를 계속 만나 뵙는 분을 계속 만나 뵙고 이러면서 금방 친해져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학부 때는 그냥 힘 안 들여도 항상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들여서 시간을 약속을 잡아서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서로 공통점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이제 그런 게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원과 관련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그러니까 맞아요. 우정 자체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말 끊어서 아니요.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 만날 때 거의 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봐요. 예. 그 이유가 다들 회사 생활하고 다들 자기만의 생활과 인생이 있잖아요.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애 보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못 나오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못 만나는 기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즘 저희 부모님을 보면은 그러다가 요즘 들어 그 정도 연세가 되니까 이제 친구분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럼 이제 그런 맥락에서 두 분은 취업 대신 대학원을 선택하실 때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 같이 또래 이제 친구들은 막 취업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막 누구는 붙어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지금은 또 대학원을 좀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대학원생일 때 주변 친구들이 취업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럴 땐 어떤 기분이 드는지. 네,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 저는 사실 원래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굉장히 급하게 들어온 케이스인데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제가 이제 취업 공부를 해야겠다 좀 가고 싶었던 분야가 있어서 그래서 휴학을 하고 1년 정도 이제 한 학기를 이제 휴학을 한 상태에서 취업 공부만 했는데 좀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 6개월 사이에 진짜 그 인간의 실존 문제 막 이러는 실존주의로. 이번에 석사 두 분 다 왜 이러세요? 온갖 진짜 회의감이 다 들면서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분야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얕게 그러니까 시사상식 같은 그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회의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공부했던 그런 분야랑은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취업을 위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랑은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와중에 4학년 2학기 때 제가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학을 했는데 제가 4학년 2학기에 그 지금 지도 교수님이신 선생님 과목을 처음으로 제가 수강을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어 형태론이었는데 그 수업을 듣는데 뭔가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문법에 대한 저는 이제 문법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문법이 이렇게 개방적이고 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수용적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이렇게 사상 전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사상 전환을 하듯이 갑자기 대학원을 진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그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때 이제 취업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막 입사 시험도 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대학원을 가고 싶기도 하다. 근데 사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미련이 1%라도 남아 있는 사람은 결국은 대학원을 온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 결국은 늦게든 빨리든 오게 되니까 오는 것을 이제 좀 추천을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이 맞는 말씀이다. 이러고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좀 저는 좀 평범한 케이스였어요.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 저는 이제 계기랄 만한 게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원래 저는 회사 쪽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회사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저도 문학 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소설가가 꿈이었는데 이제 그 활동을 학부 3학년 때쯤에 이제 친구들이랑 소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들 자비로 이제 출판까지 하는 1인 출판 이런 거. 1인은 아니고 네. 다인 출판. 약간 독립 출판 이런 네. 걸로 해서 한 그걸 정기적으로 내는 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에 하나 정도씩.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나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이 길도 아니다. 이 길도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속어법이었네요. 하나씩 하나씩 점점 소거해요.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오셨구나. 아니.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대학원 진학을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근데 막상 와 보니 소고법으로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오셨으면은 너무 난감하죠. 근데 진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았는데 수업도 들어보니 재밌고 그래서 엄청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에는 막 방황을 막 하다가 뭔가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막 빨려들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계기가 있지는 않고 네, 그냥 네, 자연스럽게.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과론적이지만 다시 돌이켜 보면 올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죠. 어느 맞아요. 정도. 올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흥미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도 자연스럽게.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나요? 라는데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너무 초조하고 불안했거든요. 막 뭘 해야 되지? 막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막상 결정을 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너무 평온했어요. 오히려 길이 정해지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박사 선생님들 계신 데서 이런 말하면 너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대학원을 들어올 때는 저는 이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발을 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가 돼서 나가야겠다. 다들 대단하신데요. 전문가가 되면 왜 나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고 나가겠다. 기껏 전문가 됐는데 약간 찍고 나가겠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전문가가 되는데 왜 나가요? 그러니까 제 이제 그때 취직을 하겠다. 취직 네 그렇죠 한 10년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 불안감 같은 건 조금씩 사라졌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여기서 열심히 해서 좀 전문가가 되면 나갈 준비를 네 이제 홍지 선생님은 네. 좀 뭔가 그런 마음이 지금 드세요? 초조하거나 좀 어느 정도 사실 불안하다거나. 저희보다는 홍주혜 선생님이 딱 그렇지 않아요. 한참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막
아직 4학년 1학기, 2학기시니까 아직 된 친구들은 적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막 한참 뭐 공부하고 스펙 쌓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연 쌤이야말로 또 주변에 아, 이제 그러네요. 막 취직하고 한해 준비하고 아, 이렇게 그런- 단계가 이렇게 지금 세 분이 제가 알기로 그러네요. 지연 쌤은 또 인턴을 또 아, 하고 네네. 계셨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주혜 쌤 어떠세요? 네. 예. 아 저는 1학번인데 휴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직 4학년 1학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휴학도 많이 했고 대학원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울지 말고요. 이제 목소리가 갑자기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막 제가 경영학과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다 인턴하고 막 잘 취업하고 그러는데 나는 국문과 그래서 아, 요즘은 어떤 좀 건지 초조한 것 압니다. 같아요. 그쵸, 많이 초조하죠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변 사람들이 또 계속 무언가를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럴 때가 제일 초조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선택을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는 너무 초조한 것 같은데 이미 진학을 해버렸고 뭔가 그냥 돌이키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그때부터는 엄청 평온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지금 주혜 쌤 같은 입장이 사실은 아직 내 마음속에서 선택을 내렸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막말로 변경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또 옆에서 이런저런 모습들도 보이고 주변에서 이러니까 가장 그럴 시기일 것 같긴 한데 글쎄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를 그냥 거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게 단순히 대학원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항상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조하고 불안한 건 사실 당연한 거고 초조하고 불안한 이유는 너가 그만큼 고민하고 있어서지 않냐. 예, 사실 사람은 평생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동물은 항상 평생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현 쌤은 그러면은 인턴을 하셨다는 거는 원래는 취업 생각이 있으셨다가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취직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학원이랑 취직이랑 좀 저도 약간 불안했거든요. 불안해서 그냥 저는 다 해보자 라는 결론을 내려서 사실 전 1년 정도 고시도 해봤고 네, 그리고 이제 직장도 다녀봤고 아, 그리고 진짜요? 확신을 내린 거죠. 진짜 다 해보셨네요. 소거가 잘 된 케이스. 소고기 2명이나 있네 지금. 아 여기 소거 뭐 한 개밖에 안 하셨는데 여기는 여기 뭐 이미- 여러 개 다 네. 소고해 보셨네요. 대단하시네. 근데 그러니까 약간 저도 당연히 경험해보지 않은 케이스여서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상태에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판단해서 이제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신 케이스 쪽이세요? 아니면 해보니까 오히려 대학원을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들어서 된 케이스세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혹시 나머지 것들이 나랑 더 잘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아, 불안이 들어서 오히려 아까 말했던 거와 반대로 네. 미련이 생길 수도 네, 있을까봐.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잘하고 적성에 맞는 걸 네. 하고 싶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신. 네.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신 거네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많이 어느 순간 딱 힘들어하는 순간에 되는 주변 동료들을 보면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했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되게 많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데 뭐 그냥 어떻게 흘러가듯이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되게 딱 자기 내면에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좀 힘들어하는데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거는 되게 다른 분들께도 다른 학부생들께도 추천할 만한 것 같고 민혁 쌤은 아직 3학년이라 아직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아직까지 주변에 뭔가 그런 것 상황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진학을 하고 나서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제 스스로가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대학교 들어오셔서 다른 진로 같은 거는 생각해 보셨었어요 혹시? 다른 경우의 수?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제 스스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뭐
취직을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할 것 같고 회사 다니는 것도 그리고 고시 공부도 사실 지금 살짝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네. 네, 근데 아직까지 1순위는 대학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아까도 상민 쌤도 말씀하시고 지금 민영 쌤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취직은 내가 할 그게 아니다. 그거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게요. 저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 돈은 벌겠지만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에 전혀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는 거나 그러니까 뭔가 나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애초에 그래서 회사를 생각을 잘 안 했었어요. 내 삶이 좀 더 가치 있기를. 가치 있기를. 아 다행히 보셨구나. 아 들이 안 먹힐까봐. 그렇군요. 듣는 사람들이 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애들 왜 웃지? 봤겠지. 민영 쌤은 어떤 면에서? 저도 약간 비슷한 포인트에서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을 해야 좀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뭔가 일을 누가 시켜서 하면은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서 뭔가 이끌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세 분께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 듣고 또 이야기하고 하면서 또 뭔가 듣다 보니까 궁금했던 것들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 네. 원래 그 박재현 선생님? 질문에 네, 하나 있었었는데 그게 여기 빠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저희의 잘못인데. 별 의도는 아니었고 뭔가 흐름상 일단 너무 지금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인 거였는데 네. 좀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그 대학원 가면 원래 학부생 때는 다른 전공 수업도 엄청 많이 듣잖아요. 제가 다른 전공 수업 듣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학부생 네네. 때. 그래서 대학원 가서도 혹시나 이제 다른 쪽 수업을 들어볼 기회가 있는지 네, 궁금해요. 다른 쪽 수업이라고 하시면은 그 관련 그러니까 국어와 관련이 아닌 아예 다른. 뭐 예를 들어 어떤 수업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궁금한 거는 사실 그 국어학과 관련한 건데 듣고 보니까 다른 쪽도 들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원래는 약간 저는 형태론을 생각하고 진학을 하지만 의문론 쪽도 들어보고 싶고 답변해 주시죠. 아까 그 세부 전공 얘기도 그랬잖아요. 네. 하실 네. 말씀 많죠.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완전 다른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또 무슨 미시경제학 듣고 싶어. 무슨 뭐 어디 미시경제학 그거 들을 수는 있지만 심지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심지어 있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것도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타 학교 수업 또는 타과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많지만 않으면. 근데 뭐 형태론 전공인데 의문론 전공을 듣는다라고 하면 같은 과 수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들을 수 있죠. 들어야 하는 들어야 해요. 한 학기에 3개를 들으니까 수업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형태론 전공이면은 형태론은 매 학기마다 형태론 관련 수업을 하나 넣겠죠. 그리고 그러면 2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형태론 이렇게 채워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론 수업이 열려서 의문론을 넣거나 뭐 통사론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하실 때 다 필요해요. 형태론 전공이라고 해서 의문론이 안 필요한 게 아니고 형태론 전공이라 해서 통사론이 안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국어사도 되게 당연하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국어사가 가장 베이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즘 느끼는 게. 그리고 그 복수 전공, 부전공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모든 학교에 다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원도 제가 이제 입학할 때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런
부전공을 하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아예 딱 국문과가 아니어도 그렇게 미시 경제학 이렇게 미시 경제학과 이렇게 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전공 인정도 해준다고요? 그걸 이제 부전공으로 근데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학교마다 아마 그 요구 조건이, 그러니까 졸업 요구 조건이 다를 텐데 부전공이니까는 주전공만큼은 아니겠죠? 근데 저는 방금 이렇게 싹 지나가는 생각에 그러니까 경제학이랑 국어학을 같이 공부를 해서 석사 졸업을 하면 이게 요즘은 이제 그 융합적인 사고가 장려되는 시대인데 이거를 연결해서 논문을 쓰면 그러니까 두 분야의 지식이 있는 학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학 내에서 수업은 당연하고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대학원 들어와서도 아예 다른 과 수업을 들었었어요. 진짜요? 한 번은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언어 심리 언어학, 언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어서 그러려면 일단 통계 처리를 배워야 되는데 심리학에서 하는 통계 처리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심리학과 학부 수업을 가서 통계 수업을 한번 들었고 그리고 비슷한 수업으로 영문과의 수업을 그건 대학원 수업, 영문과 대학원 수업을 한번 들었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 현대문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국어학 쪽에 와서 수업 들으시기도 하고 맞아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이민영 선생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학원생이 학부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 학부 수업도 네. 학점 신청? 네네네. 신청하는 학점에 들어가는 그건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거는 그냥 학부 보충 수업으로 했는데 그건 그냥 하나만 한 거죠. 네, 그냥 그거는 인정해줄 필요가 딱히 없는 거고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도 아까 김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다를 텐데 외부 수업, 그러니까 본교 국어 국문학과 내 말고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리미트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를 오버하면 인정이 안 더 들어도 이렇게 내 이수학점이 인정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로 뭐 기본적으로는 자기 학교에서 듣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것도 잘 이제 활용하면 좋은 게 그러니까 타대나 타과 수업을 어느 정도 들으면 좋다라는 거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게 리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소중하게 좋은 수업에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대인데 주변에 이대도 있고 서강대도 있고 하다. 근데 내가 이번에 저는 통사론 전공자인데 통사론 수업만으로 연대에서 다 채우기가 힘들다. 통사론 수업을 제외하고도 내가 막 뭐 딱히 흥미 가는 수업을 채워도 수업 3개를 못 넣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다른 학교 수업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학교마다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신 게 있고 그런 세부 전공들이 다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보고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의 수업은 가서 들어보는 것도 저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김상민 선생님은 매 학기 지금 이대 수업을 듣고 계셔서 맞아요. 네, 뭐 다른 의도가 있다고 그냥 루머인데. 저도 듣기로 저도 아니면 들었어요.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여대 이렇게 네. 여대에서 수업 30분 전에 가가지고 카페를 기웃기웃 들었는데 자주 뵀어요. 일부러 네. 바깥에 앉아 있고 막 그 이런다는 말이 생협에 있어서. 자꾸 왔다 갔다 예. 하신다면 그냥 듣기만 한 거라서 루머일 수도 있어요. 루머입니다. 혹시 좀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요? 인문관에서 너무 많이 크게 보셨다는 웃으시네. 너무 크게. 네, 지금 2부가 뭐 아주 길게는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지고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그러면 세 분 선생님 돌아가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을 간단하게 한 번씩 들어볼까요? 먼저 박지현 선생님부터. 저는 주변에 대학원생 분들이 진짜 단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를 교수님한테 여쭙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한 1년 넘게 혼자서만 궁금해했는데 오늘 진짜 다 물어보고 가서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지현 선생님도. 저도 완전 비슷한데 대답 잘 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 이후로 목소리가 지금 계속 슬픈지. 네, 많이 부족한 게 힘드신가 배고프셔서 봐요. 그런 건 아니죠? 빨리 얼른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네. 마지막으로 이민영 선생님도. 네,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혹시나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귀찮아하실까봐 좀 평소에는 자세히 묻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선생님도 이번에도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다른 대학원생들 만나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또 오랜만에 패널로 참여해 주신 두 분 선생님도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김상민 선생님. 처음에는 좀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대답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나. 네, 생각보다 얘기도 많이 이어지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나한테 뿌듯. 잘 생각했던 거 잘 나왔는지는 녹음본 나 한번 자신에게. 들어보시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걷어내가지고. 네. 자, 경희여 쌤도 네, 오랜만에. 저도 그렇게 미리 일단은 다음 학기나 언젠가 들어오실 그 후배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석사 1학기 때 생각했던 거랑 지금 와가지고 석사 3학기가 논문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하는 거랑 생각이 제가 되게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석사 1학기 때 엄청 많은 고민을 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생각이 잘 안 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저를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이게 이제 전파를 타고 송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박재원 선생님도 지금 1년 동안 물어볼 데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어대학원 진학을 되게 고민하거나 결정하신 분들도 주변에 물어볼 데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석사과정 선생님들도 딱히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이런 거를 소통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경우도 많으실 거고,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 오늘 이제 자기도 나도 궁금한 것들이 있고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메일로, 아까 이준현 선생님께 소개해 주신 메일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신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네. 네. 얼른 가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코끼리는 코가 길다 7화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